회의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도현 대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아, 이년아. 육사 몇 기야, 대답해. 탁. 김아린 중령은 경례 자세로 굳어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 손끝만 떨리고 있었다. 주변 장교들은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회의실엔 형광등 소음만 지지직 울렸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군화가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바닥을 울렸다. 정복 차림의 여군 사성 장군. 별 4개가 형광등에 반사되며 번쩍였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삼켰다. 박 대령의 얼굴이 굳는다. 이분이 왜 여기?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단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군 전체의 권력 구도가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 강원도 철원의 칠사단은 여전히 90년대 군기 문화가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부는 이곳에서 김아린 중령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부대를 돌았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그녀의 걸음은 빨랐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하지만 그녀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할인을 조용한 강철이라고 불렀어요. 단단하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할인은 부대에서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며 살았습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함께해도 회식 자리에 나가도 그녀는 절대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집안이 평범합니다라고만 답했죠. 사실 그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성 장군 김하윤 대장이었습니다. 할인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그 그림자는 시작됐습니다. 김하윤 소령의 동생이지? 와, 언니가 그 유명한 분이시네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언니 이야기만 했어요. 할인 본인의 성적이 우수해도 체력 평가에서 1등을 해도 사람들은 역시 김하윤 대장의 동생답네라고만 말했습니다. 할인은 그게 싫었어요. 자신이 김아린이 아니라 김하윤의 동생으로만 기억되는 게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할인은 특전사를 선택했습니다. 언니가 가지 않은 길, 여군이 드문 곳, 그곳에서라도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특전사 교육은 혹독했어요. 남자 장교들도 버티기 힘든 훈련을 할인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새벽 구보, 완전군장 행군, 낙하 훈련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특전사 배지를 달았을 때 할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김아린으로 인정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철원 칠사단에 부임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작전과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그녀의 업무 처리는 정확했고 부하들에게도 공평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부하들은 할인을 따랐죠. 중령님은 말은 없으셔도 우리를 챙기신다는 게 부하들의 평가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할인에게 최상우 소령이 다가왔어요. 최 소령은 할인의 직속 부하이자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후배였습니다. 중령님, 오늘 새로운 대령님이 부임하신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계속 떴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그날 오후 연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도현 대령이 첫 회의를 주재했거든요. 박 대령은 50대 중반으로 얼굴엔 굵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다. 군기를 바로잡는 것이다. 회의실 안의 장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박 대령의 시선이 할인에게 멈췄어요. 저기 여군 중령.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하고 답했습니다. 박 대령은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특전사 출신이라며? 여자가 특전사를 나와서 뭐 하겠다는 건가?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박 대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임무? 여기선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어. 여군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행정이나 보면서 조용히 있어.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알겠습니다 하고 답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교들이 하나둘 나갈 때 최상우 소령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세요? 할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인은 혼자 숙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원의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할인은 어릴 적 언니와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할인아, 저 별들처럼 너도 빛날 거야. 언니는 늘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할인은 빛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던 거죠. 2000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할인은 매일 새벽 부대를 돌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견디자. 조용히 견디자. 그게 내 방식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일상이 곧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박도연 대령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연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박 대령은 매일 아침 간부 조회를 열었고 그때마다 누군가를 질책했습니다. 이게 뭐야? 보고서가 이따위냐? 군인이 이렇게 느슨하게 굴면 되겠어? 장교들은 점점 움츠러들었고 복도를 걷는 발걸음마저 조심스러워졌죠. 할인은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작전 계획서를 작성하고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훈련 일정을 점검했어요. 하지만 박 대령의 시선은 자꾸만 할인에게 향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는 할인에게만 유독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김중령, 이 작전 계획 누가 짰어? 제가 작성했습니다. 다시 해. 이건 쓸모없어.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연대 주요 간부 회의가 열렸어요. 대령, 중령, 소령급 장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박 대령은 회의 자료를 넘기다가 갑자기 할인을 불렀습니다. 김할인 중령, 이번 훈련 계획 설명해봐.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이번 동계 훈련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째는 박 대령은 할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너 육사 몇 기야? 할인은 잠시 멈칫했어요. 32기입니다. 박 대령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32기? 그래서 뭐 대단하다는 거야?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박 대령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충성? 야 이년아, 너 육사 몇 기야? 특전사라고 설치지 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할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인은 그렇게만 답했죠. 박 대령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특전사 나왔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알았어?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먹은 힘껏 쥐어져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장교들이 하나씩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할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들 박 대령의 눈치를 봤던 겁니다. 최상우 소령만이 복도 끝에서 할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중령님, 최 소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인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할인은 혼자 작전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원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죠. 할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참아야 해. 이것도 지나갈 거야. 그날 저녁 부대 식당에서 할인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무리지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오늘 회의 봤어? 대령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할인은 그 소리들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게시판에는 새로운 훈련 일정이 붙었습니다. 할인이 작성한 계획서는 전면 수정돼 있었어요. 박 대령이 직접 고친 거였죠. 할인의 이름은 계획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게시판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최상우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이건 너무합니다. 중령님이 밤새워 만든 계획인데.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수정된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최 소령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여군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건 잘못됐어요. 할인은 최 소령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우 씨, 조용히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일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최 소령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그날 오후 박 대령은 또다시 할인을 불렀습니다. 대령실에 들어간 할인에게 박 대령은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넸어요. 이거 다시 정리해. 오늘 안으로. 서류는 적어도 20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받아들며 알겠습니다 하고 답했죠. 대령실을 나온 할인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이미 완성된 보고서를 그냥 다시 쓰라는 거였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괴롭히기 위한 일이었죠. 할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들었어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할인은 서류 정리를 끝냈습니다. 사무실엔 할인 혼자뿐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적 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할인아, 힘들 땐 참는 것도 용기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기만 하면 안 돼. 때가 되면 맞서야 해. 할인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할인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할인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죠.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다시 부대로 가야 했죠. 그게 군인의 삶이었으니까요. 박도연 대령의 괴롭힘이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아침 조회를 마치고 각자 업무에 복귀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연대 행정실에서 급한 발걸음으로 달려온 병사가 외쳤어요. 합참에서 긴급 전문 왔습니다. 행정주임이 전문을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합참 고위 점검단이 오늘 오후에 온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연대 전체로 퍼졌어요. 합참 점검단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고위 점검단이라는 말은 장성급이 직접 온다는 뜻이었죠. 박도연 대령은 급히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당장 부대 정리 들어가. 모든 시설 점검하고 병사들 군기 단속해. 연대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병사들은 막사를 청소하고 장교들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할인도 작전과 사무실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죠. 최상우 소령이 할인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합참에서 온다는 게 심상치 않아요. 보통은 미리 통보하는데 갑자기 오늘 온다니.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같네요. 오후 2시 부대 정문 앞에는 연대장부터 모든 주요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 소리에 모두의 긴장감이 높아졌죠. 드디어 헬기가 부대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할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검은색 정복을 입은 여군 장성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어깨에는 4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죠. 김하윤 대장,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할인의 언니였어요. 부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여군 사성 장군은 하윤 대장 단 한 명뿐이었어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전설이었죠. 연대장이 급히 앞으로 나가 격려했습니다. 충성 7사단 21연대장 김명수 대령입니다. 하윤 대장은 차분히 격려를 받으며 말했어요. 고생들 많습니다. 하윤 대장의 시선이 도열한 장교들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할인과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인은 다른 장교들과 똑같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하윤 대장은 그저 스쳐 지나가듯 시선을 옮겼습니다. 연대장실로 안내해 주시죠. 하윤 대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연대장과 주요 참모들이 하윤 대장을 따라 청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도연 대령도 그 뒤를 따랐죠. 남은 장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사성 장군이 오신 거지? 뭔가 큰일이 있는 건가? 할인은 조용히 자리를 벗어나 작전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언니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왜 하필 이 부대에? 왜 지금? 할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아린 중령님, 연대장실로 오시라고 합니다. 할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정복을 고쳐 입고 연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연대장실 문을 열자 안에는 연대장과 하윤 대장, 그리고 박도연 대령이 앉아 있었어요. 할인은 격려했습니다. 충성, 작전과 김아린 중령입니다. 하윤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김아린 중령, 부대 작전 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할인은 또박또박 보고했습니다. 동계 훈련 계획, 병력 배치 현황, 주요 작전 사항들을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하윤 대장은 조용히 듣더니 질문했습니다. 현재 부대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할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박 대령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병력 숙련도 향상과 동계 훈련 일정 조율입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윤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엔 더 어려운 질문이었죠.
하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양호합니다. 하윤 대장은 하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대장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죠. 김중령은 우리 연대에서 가장 성실한 장교 중 한 명입니다. 박도연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제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하윤 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부족한 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박 대령은 당황하며 얼버무렸죠. 그게 여러 가지. 하윤 대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기마린 중령, 수고했습니다. 나가보세요. 하리는 경례하고 연대장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하윤 대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령, 부대 지휘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복도를 걷는 하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언니가 왜 온 건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날 저녁 하윤 대장은 부대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장성 숙소에 혼자 있던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작전과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동생 하린이 일하고 있을 거라는 걸 하윤은 알고 있었죠. 하린아, 넌 여전히 혼자 견디고 있구나.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윤 대장은 조용히 숙소를 나와 부대를 걸었어요. 그리고 작전과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 사무실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하린이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대장님. 하윤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편하게 있어. 우린 지금 언니와 동생이야. 하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어요. 언니, 왜 왔어? 하윤은 하린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 다 들었어. 하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하린아. 하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넌 평생 혼자 견뎌왔어. 내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젠 달라. 이번엔 내가 도와줄 거야. 하린은 언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러면 사람들이 또 내가 언니 덕분이라고 할 거야. 하윤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이제는 내가 당당히 설 차례야. 두 자매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철원의 찬바람이 불어왔죠.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하윤 대장이 부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긴장하고 있었죠. 조회가 끝나고 각자 업무에 복귀했을 때 이상한 소문이 부대 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작전과 건물에서 김하윤 대장님을 봤대. 정말? 누구랑 있었는데? 기마린 중령이랑 둘이 있었다던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 식당은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최상우 소령은 식판을 들고 하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중령님, 소문 들으셨어요? 하린은 밥을 떠먹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소문요? 최 소령은 주위를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중령님과 김하윤 대장님이 어젯밤에 만났다는 소문이요. 혹시? 하린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뭐요? 최 소령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대장님이 중령님의 친척이신가요? 성도 같고. 하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김하윤 대장이 김아린 중령의 언니래. 진짜? 그럼 대장님이 동생 때문에 여기 오신 거야? 박도연 대령이 김중령을 괴롭혔다는 소문도 있던데.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박도연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소문들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행정주임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죠. 대령님, 부대 내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문인데? 김하윤 대장님이 김아린 중령의 친언니시라는 소문입니다. 박 대령은 책상을 쾅 쳤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야? 행정주임은 고개를 숙였어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대 안에서는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한 행동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3시 연대장실에서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윤 대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연대의 모든 주요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할인도 그 자리에 있었죠. 박도연 대령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윤 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부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간부들의 리더십과 부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하윤 대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최근 이 부대에서 특정 장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윤 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군은 계급과 직책으로 움직이는 곳이지만 그것이 부당한 권력 행사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윤 대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김아린 중령에 대한 처우 문제입니다. 회의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불필요한 업무 지시, 그리고 정당한 업무 성과에 대한 무시. 이것들이 사실입니까?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박도연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부대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하윤 대장이 손을 들어 박 대령의 말을 끊었죠. 오해라고요? 그럼 회의 석상에서 인연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오해입니까? 회의실 안에 다른 장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봤고 누군가는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박 대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부하에게 욕설을 해도 됩니까? 하윤 대장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박도연 대령, 당신은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박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하윤 대장은 할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연대장실이 아닌 조용한 접견실이었어요. 두 사람만 남자 하윤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내가 참아온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언니 뒷배를 믿고 일했다고 생각할 거야. 난 그게 싫어. 하윤은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당한 부당함을 바로잡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평생 언니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어. 이제 와서 다시 언니 덕분에 살아남는다면
그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하윤은 할인을 꼭 안았어요. 할인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잘못한 거야. 그날 저녁 부대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도연 대령이 징계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김아린 중령에 대한 갑질 때문이라는 것도 함께 퍼졌죠. 부대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할인을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최상우 소령은 할인을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대장님이 정말 중령님의 언니시군요.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최소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중령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혼자 모든 걸 견뎌내시려고.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우 씨, 난 지금도 확신이 없어요. 이게 옳은 건지 아니면 내가 도망치는 건지. 최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령님은 도망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정면으로 맞서셨잖아요. 다만 혼자였을 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인은 혼자 숙소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육사 시절, 특전사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녀의 조용한 강철 같은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하윤 대장은 여전히 부대에 머물며 연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었고 박도현 대령은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장교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할인을 동정하는 사람들과 그녀가 언니의 힘을 빌렸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로요. 그날 아침 할인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몇몇 장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결국 언니 덕 본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뒷배가 있었던 거지. 할인은 그 말들을 못 들은 척하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할인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녹음기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죠.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걸 꼭 들어보세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어요. 하윤 대장과 자신이 접견실에서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할인아, 내가 참아온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언니, 하지만 이렇게 되면. 녹음 파일은 그날의 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퍼진다면 할인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언니에게 매달렸다고, 언니의 힘을 빌려 박 대령을 제거하려 했다고 말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인의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그 녹음 파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파일을 복사해서 여러 사람에게 돌린 겁니다. 식당에서, 복도에서, 훈련장에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모여 파일을 듣고 있었죠. 들어봤어? 김중령이 대장한테 하소연하는 거. 완전히 언니 뒷배 믿고 설쳤네. 박 대령님은 억울하시겠다. 여군 하나 혼냈다고 사성 장군이 나서서 짓밟는 거잖아. 부대는 순식간에 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물들었습니다. 할인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곤거림, 지나가며 던지는 차가운 시선들.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문득 문이 열리고 최상우 소령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중령님, 최소령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리는 그를 올려다봤어요. 왜 그래요, 상우 씨? 최소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음 파일. 제가 퍼뜨렸습니다. 하리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최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날 접견실 밖에서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처음엔 중령님을 보호하려는 증거로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소령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박 대령의 갑질이 너무 심했습니다. 중령님이 당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군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우 씨, 당신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뭔지 알아요? 조용히, 묵묵히, 내 힘으로 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최소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령님, 저는 정말 나가요. 할인의 외침에 최소령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할인은 책상에 손을 짚고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것도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요. 소식은 곧 하윤 대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윤은 긴급히 연대장과 주요 참모들을 소집했어요. 녹음 파일이 퍼진 경위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유포한 자를 즉시 찾아내시오. 연대장은 급히 조사에 착수했고 곧 최상우 소령이 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최소령은 연대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윤 대장과 연대장 그리고 헌병 대장이 있었어요. 하윤 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상우 소령,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최소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중령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돕는다고요? 하윤 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은 김아린 중령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녀를 내 힘을 빌린 사람으로 볼 겁니다. 그게 돕는 겁니까? 최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숙소에서 짐을 쌌습니다.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녹음 파일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사실상 부대에서 쫓겨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리는 정복을 벗어 옷장에 걸었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하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하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혼자 견디는 삶.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밤늦게 하윤이 할인의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동생이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윤은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할인아. 하지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언니 때문이야. 한참 만에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난 그냥 조용히 견디면 됐어. 그게 내 방식이었는데. 언니가 모든 걸 망쳤어. 하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너를 지키려고 한 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언니,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진급은커녕 군 생활 자체가 끝날 것 같아.
하윤은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할인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할인은 언니의 품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철원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할인은 부대 숙소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도 밖에서 들리는 구령소리도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할인은 처음으로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대 뒤편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는 철원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눈 덮인 들판은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할인은 언덕 위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할인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육사에 들어갈 때부터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특전사를 선택했고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죠. 부대에서도 묵묵히 일했고 부하들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어요. 중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최상우 소령이 서 있었어요. 할인은 그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최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벤치 옆에 섰죠. 중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최 소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중령님만큼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우 씨, 할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왜 그랬어요?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최 소령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중령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박 대령의 갑질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그게 나였는데 당신이 그걸 빼앗아 갔어요. 최 소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인은 그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당신도 당신 길을 가야죠. 할인은 언덕을 내려와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언니가 남기고 간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할인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언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할인아, 넌 평생 내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어. 그걸 나도 알아. 하지만 할인아, 넌 조용해서 약한 게 아니야. 내 조용함은 강인함이었어. 남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 넌 묵묵히 일했고 남들이 뽐낼 때 넌 겸손했어. 그게 너의 힘이었어. 할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언니의 그늘, 박 대령의 갑질, 최 소령의 배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까지. 할인아, 이제 내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 조용히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거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넌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 언니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난 내 언니니까. 할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철원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할인은 그 하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건 언니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것이었다는 거리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정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군인이었죠. 하리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하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당한 게 아니야. 상대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난 당당히 맞설 거야. 내 방식으로. 그 순간 하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차분했지만 강인했습니다. 하린은 숙소를 나와 연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장교들이 수군거렸지만 하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대장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시오. 안에서 연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봤어요. 김중령, 자네 직무정지 상태 아닌가? 하린은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충성? 직무정지 중이지만 연대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연대장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게. 무슨 일인가? 하린은 자리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어요. 연대장님, 저는 박도연 대령의 갑질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우 소령의 녹음 유출 건과는 별개로 제가 당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연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중령,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하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연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이러면 자네만 힘들어지네. 벌써 부대 분위기도 좋지 않고. 하리는 연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연대장님, 제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군은 정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연대장은 하린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자네 의견을 상부에 전달하겠네. 하린은 일어나 경례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하린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조용한 강철이 아닌 당당한 용기로 말이죠. 그날 저녁 하윤 대장이 다시 하린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린의 모습이 달랐어요. 언니. 하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편지 읽었어.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린아, 넌 이미 알고 있었어. 다만 인정하기 두려웠던 거야. 응, 맞아. 하린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당당히 설 거야. 언니 덕분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으로. 하윤은 하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이미 별처럼 빛나고 있으니까. 하린의 정식 문제 제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합참에서는 특별조사단이 파견됐고 부대는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박도연 대령은 대기 발령 상태로 자택 대기 중이었고 하린의 직무정지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죠. 어떤 이들은 하린을 지지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곱지 않게 봤습니다. 그날 오전 연대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오후 2시에 사단 비상 간부회의가 소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대령급 이상 간부와 주요 참모진이 참석하라는 명령이었죠. 회의 주제는 부대 지휘 및 인권 문제 관련 종합 점검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장교 식당은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 같아. 박 대령은 어떻게 될까? 김아린 중령은 어떻게 되려나?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정복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죠. 최상우 소령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령님, 들어가도 될까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소령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하린 앞에 섰습니다. 중령님, 오늘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리는 최 소령을 바라봤어요. 상우 씨, 당신도 징계받을 거죠? 최 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이니까요. 미안해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최 소령은 고개를 들었어요. 중령님이 왜 사과를? 당신은 날 돕고 싶었던 거잖아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고마워요. 최 소령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중령님,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사단 대회의실에는 연대장을 비롯한 모든 주요 간부들이 모여들었어요. 할인도 그 자리에 있었죠. 회의실 앞쪽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아직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정각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김하윤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여군 장성이 들어왔습니다. 별 3개를 단 여군 중장이었죠. 차렷. 회의실 전체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중장 뒤로 별 2개를 단 여군 소장이 들어온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여군 장성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는데 사성 1명, 삼성 1명, 이성 1명이 동시에 한 부대에 나타난 거였죠.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도현 대령도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군 장성 3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윤 대장이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장은 그 옆에, 소장은 반대편에 앉았어요. 하윤 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죠.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윤 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박도현 대령의 부하 장교에 대한 인권 침해 건, 최상우 소령의 비밀 녹음 및 유포 건, 그리고 김아린 중령의 정식 문제 제기 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중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현 대령의 김아린 중령에 대한 처우는 명백한 갑질이자 인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회의 석상에서의 욕설, 불필요한 업무 지시, 정당한 업무성과 무시 등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소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최상우 소령의 녹음 유포 건은 명백한 군기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참작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으므로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하윤 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아린 중령의 문제 제기는 정당합니다. 그녀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는 군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도현 대령, 하윤 대장이 박 대령을 불렀습니다. 박 대령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예, 대장님. 하윤 대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부하를 존중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했으며
군의 기강을 해쳤습니다. 중장이 말했습니다. 박도연 대령은 즉시 보직 해임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또한 진급심사에서 제외되며 예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박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최상우 소령? 소장이 최소령을 불렀습니다. 최소령이 일어났어요. 당신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 의도는 이해합니다. 감봉 3개월과 보직 이동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최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윤 대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말인 중령. 할인이 일어났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하윤 대장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 기말인 중령은 이 군에서 가장 뛰어난 장교 중 하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윤 대장이 공개적으로 할인을 자신의 동생이라고 밝힌 거였어요. 하윤 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내 그늘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중장이 일어났습니다. 기말인 중령, 당신은 부당함에 맞서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조용한 방식이든 당당한 방식이든 당신은 항상 옳은 일을 해왔습니다. 군은 당신 같은 장교가 필요합니다. 소장도 일어났습니다. 기말인 중령의 진급심사를 특별히 앞당기겠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품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됐습니다.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렷 자세로 경례했죠. 하윤 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00년의 군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권력이나 갑질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할인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하윤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수고했어. 할인은 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야.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가 쟁취한 거야. 내가 용기를 냈고 내가 맞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난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할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00년의 봄이 찾아왔고 철원의 들판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부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도연 대령은 예편 처리됐고 새로운 대령이 부임했죠. 최상우 소령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지만 떠나기 전 할인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작전과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했죠. 부하들도 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느 화창한 5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평소처럼 부대를 돌며 아침 점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행정실에서 급히 달려온 병사가 외쳤습니다. 기말인 중령님, 긴급 전문입니다. 할인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말인 중령 진급심사 통과, 준장 진급 예정, 임관식은 5월 20일 국방부에서 거행. 할인은 그 문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준장, 여군으로서는 매우 이른 나이에 장성이 되는 겁니다. 소식은 곧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교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중령님. 아니, 이제 장군님이시죠? 하리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하윤 대장이 하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린아,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하린은 전화기를 꼭 쥐며 말했어요. 언니, 이게 꿈만 같아. 내가 정말 장군이 되는 거야? 하윤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내가 이뤄낸 거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언니,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을 거야. 하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린아, 아니야. 넌 언젠가는 이렇게 됐을 거야. 다만 조금 더 빨리 시작했을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일어섰다는 거야. 임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5월 20일 서울 국방부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장성 진급 임관식은 군에서도 큰 행사였죠. 특히 여군 장성 탄생은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하린은 새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에는 아직 중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어요. 곧 이것이 벼랑계로 바뀔 겁니다. 하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조용하고 움츠러든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있었죠. 대강당으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앞줄에는 하윤 대장을 비롯한 여군 장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연대장과 동료 장교들도 와 있었죠. 심지어 최상우 소령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뛰어난 군인 한 명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김아린 준장은 평생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부당함에 맞섰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장관이 하린을 불렀습니다. 김아린 중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린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관이 하린의 어깨에서 중령 계급장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벼랑개가 빛나는 준장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준장 김아린. 장관의 선언에 대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린은 차렷 자세로 경례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임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하윤 대장이 하린에게 다가왔어요. 하린아, 축하해. 하린은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나 해냈어. 정말 해냈어. 하윤은 하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응, 넌 해냈어. 이제 너는 누구의 그늘이 아니야. 이제 너는 누구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별이야. 하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언니가 얼마나 날 믿어줬는지. 리셉션이 끝나고 하린은 혼자 국방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하린은 어깨의 별을 만져봤습니다. 작지만 무겁고 반짝이는 별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하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강철이 아니라 당당한 용기로 살 거야.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린은 새 부대로 발령받았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의 준장 보직이었어요. 책임은 더 무거웠지만 하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죠.
이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고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하리는 작전본부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하린을 주목했죠. 하린은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아린 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시작됐고 하린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말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고 조용히 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당히 주장했죠. 다른 장성들도 하린의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중장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준장,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하린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린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린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군대는 변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변했어. 하린은 책상 서랍에서 언니가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 이제는 구겨진 편지였지만 여전히 소중했어요. 내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 그 말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응, 언니. 내 방식으로 바꿀 거야. 조용했던 나도 좋았지만 이제는 당당한 내가 더 좋아. 더 이상 그늘 속에 숨지 않을 거야. 나는 김아린, 스스로 빛나는 별이니까. 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린은 그 모든 것이 기대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군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갑질과 부당함이 줄어들고 정의와 공정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한 강철에서 당당한 용기로 변신한 김아린 준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그늘이 아닌 스스로 빛나는 별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